한약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적절한 조정과 제어를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한약을 이용한 치료가 자폐증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저희가 뇌 관련 질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뇌질환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최근에는 자폐증에 관해서 문의를 주시고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이 계셔서 자폐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폐증은 일종의 뇌의 성장장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뇌가 처음에 생겼을 때 뇌 세포 전체가 서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인 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과도한 신경 연결은 뇌에 있는 미세하게 세포들이 적당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뇌세포 연결의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 뇌세포들의 연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폐증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의 원인이 이제 후천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자폐증은 선천적인 문제로 뇌 발달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가지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능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지능 발달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서로 증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폐증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사회적인 공감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폐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몸짓이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동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와 함께 다른 문제들을 엮어서 자폐증을 검사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주변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초기에 6살 이전에 자폐증을 발견하게 되면 뇌의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보호자분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힘이 들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약물을 통한 조정이 결국에는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약물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물이 잘 듣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오셨던 경우도 이런 약물 내성 때문에 증상이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오신 경우였고요. 한약을 통해서 상동적인 증상이나 소통장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약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적절한 조정과 제어를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 겹쳐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내성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이 적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증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약을 이용한 치료가 자폐증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자폐증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평소하고 다르게 자폐증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오셨던 환자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뇌신경 질환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